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은 그라쿠스님이 판매하는 아로니아 베리를 소개합니다. 시중에 아로니아 즙 등 아로니아를 이용한 음료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아로니아 음료는 모두 폴란드 등에서 고행분을 수입한 것을 희석한 겁니다. 그러나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는 유네스코 지정 국제환경보전지역인 전북 고창의 황토에서 재배된 국내산입니다. 아로니아 베리를 국내에서 첫 재배한 지역이 바로 고창이고요. 작년에 첫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생의 아로니아가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영양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고창 아로니아 베리가 바로 5년산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림베리 등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제품이 아닌 주문 후에 바로 수확하여 배송되는 국내산 아로니아 베리 생과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 베리를 추천합니다. 구입 문의는요. 010-9067-6681 또 있습니다. 010 똑같은 번호입니다. 9067-6681 즙으로 된 제품을 원하시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 발전을 위해 후원될 예정입니다. 광고였습니다.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네, 8월 26일자 조간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기사입니까?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고도 현금으로 집행하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국외 나라 밖 여행비
집행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예. 서울신문이 사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녹색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를 분석해서 공개한 2014년 청와대 예산안에 따르면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비서실에 149억 9,200만 원, 대통령 경호실에 119억 400만 원이 이렇게 책정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규모는 265억 9,600만 원인데요. 올해 청와대 예산의 16.3%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통하는 특수활동비는 집행하는 기관이 사용한 내역을 국회 결산에 보고하지 않고 주로 현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취급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수증 첨부 없이 써도 되는 돈, 이런 식의 인식이 가능한 특수활동비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 집행된 111억 7,700만 원에 비해서 무려 31.4%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국익과 관련한 내용은 낱낱이 공개하기 어려운 데다 국정 운영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예. 뭐 이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여기는? 이게 국민 세금이고요.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이거 10원도 용처를 밝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공개할 수 없이 영수증 없이 쓸 돈이 얼마나 있는 건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265억이나 게다가 청와대 전체 예산의 16.3%나 영수증 없이 쓴다? 이 과연 납득이 됩니까? 예.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도 좀 그렇고요. 네. 예. 이 집안은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보면은. 예. 7시간 비밀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예. 어제 엄청난 폭우가 부산, 경남, 또 울산 지역에 내렸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앙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기상청 예보는 빗나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그런 예보와 자체 매뉴얼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호우경보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어제 부산과 경남 지역을 덮친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게릴라성 집중 폭우에는 이 문자가 별 예방이 못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 기능은 마비되고 5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냐?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경남 고성에서 시작해서 호우가 동쪽으로 이동해서였는데요. 어제 오후 1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곳곳에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원에서 동쪽이면은 부산 아니겠습니까? 예. 호우가 부산을 습격할 차례였는데요. 소방방재청은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25일 오후 1시 부산광역시, 경남 진주시, 양산시 지역 호우경보, 상습 침수지역 대피, 위험지역 통제 등 안전에 주의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한 회사원은 그저 비가 많이 올 때 가끔씩 오는 문자였기 때문에 낮 2시쯤 차를 몰고 나섰는데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오르면서 차가 잠기기 시작했다. 겁이 덜컥 나서 차를 돌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칫 차를 몰고 나섰다가 물에 잠길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임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어제 큰 비에 원전도 멈춰섰습니다. 낮 3시 54분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 이게 198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폭우로 가동을 멈췄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의 터빈을 가동하는 증기를 냉각하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취수 건물에 빗물이 과다하게 유입하면서 취수 펌프가 자동으로 멈춤에 따라서 설비 안전을 위해서 원전 가동을 수동으로 정지시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원전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부산 시민 중에서 말이죠. 고리 2호기 뿐만 아니라 고리 1호기 여기 10개 가까운 원전이 만들어졌거나 지금 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예. 이 고리 원전이 부산에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기장군
동쪽 끝에 있긴 합니다만은 원전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최악의 경우 90분 안에 부산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또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원전 관련한 기사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한겨레 13면인데요. 충청 강원판에 실린 겁니다. 강원도 삼척시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삼척시장 후보로 새누리당 후보와 함께 무소속 후보가 나왔죠. 새누리당 후보는 원전 찬성, 무소속 후보는 원전 반대였습니다. 이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삼척시 의회, 지금 그 새누리당 6명, 무소속 2명에서 총 8명이거든요. 한겨레 신문이 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의원 8명 모두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상 원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가능한 조사입니다. 강원도민일보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삼척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78%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민투표를 한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부결로 결정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지요. 삼척은 경북 영덕과 함께 2012년 9월 정부의 신규 원전 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한편 삼척 동해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 일전에는 여기가 바로 최현희 의원의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예.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도 주민투표 실시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삼척은 달라요. 사실 김무성 중앙당 대표만 하더라도 원전 안전 무조건 확신한다. 이런 말을 최근에 했거든요. 삼척에서 새누리당은 딴누리당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1면 제목입니다. 세월호의 셋자도 안 꺼낸 대통령.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통령 결단으로 세월호 전국을 매듭지으라는 각계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민생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면서 4일째 노숙하는데도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세월호의 셋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참으로 비정하고 냉정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3일 뒤에는 눈물까지 흘리던 박근혜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을 믿었다라면서 40일 넘게 단식해도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할 때까지 이곳에서 400일이든 4,000일이든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입장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도 조선일보는 김영호 씨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김영호 씨 관련한 기사 10면에 실었는데 쿼터를 달았습니다. 따옴표를 달았어요. 내 고집이 센지 박근혜 고집이 센지 보여주겠다. 이런 말. 얼마 전에 그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예. 한참 전, 며칠 전에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이미 오마이뉴스 검색해보면 다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영호 씨에 대해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세력들이 집중 타격을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고집 꺾으러 갈 것이다. 이런 김영호 씨의 발언, 이 내용을 크게 다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한 네티즌이 한 말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막대하는 자세를 건강한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또 보수단체들은 김영호 씨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이어갔다 전하고 있는데
김영호 씨가 이혼 후 전처에게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고 아이들을 잘 챙기지 않았다는 논란이 급속히 확산됐었는데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7개 보수단체 회원 150명이 어제 서울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김진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타진요. 예.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사법 처리되고, 백기 들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타진요의 이름을 본따서 김진요, 김영호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출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영호 씨에게 공개 지시서를 통해서 딸을 키우라고 이혼한 부인이 맡기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라고 김영호 씨 말한 적이 있는가? 여태껏 양육비를 20만 원씩 10번밖에 안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아니, 보수단체가 이런 질의서를 보내면 답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걸, 이른바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신문이 이걸 그대로 다 보도를 해줘야 됩니까? 예. 이 어버이연합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 잘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질문 보내면 답변합니까? 예. 어진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버이연합에게. 예. 진실을 요구합니다. 예. 조선일보 1등 신문을 자처하고 있는데 채통을 지켜야죠. 이런 일배성 기사나 싶고 말이죠.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가 그래서 사설을 실었는데요. 본질 벗어난 유민 아빠에 대한 야만적 테러, 이런 제목입니다. 김영호 씨가 10년 전 이혼했다는 이유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이혼을 하면 아버지의 자격이 없어지는가? 그동안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미안함을 목숨을 건 단식으로 표출하면 안 되는가? 그가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생떼 같은 딸을 위해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구하는 게 부당한가? 김영호 씨의 사생활을 캐고 들춰내는 세력들은 단지 재미나 관심을 위한 도착적 취미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려는 쪽에서 벌이는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책위는 국가정보원이 김영호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정원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여기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면 국가기관은 이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오늘 사설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대통령이 7시간 얘기하라니까 처음에 사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이 김영호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중앙일보 10면 보니까 말이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가토다스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비선이라고 적은, 비선이라고 직접 지명했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었죠. 어쨌든 비선이라고 말한 정윤회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그가 4월 16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가토지국장을 재소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실려 있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그 관련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김영호 씨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김영호 씨 주치 서울 동부시립병원 이보라 내과 과장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병원을 찾아와서 원장에게 세월호 참사 가족을 치료하게 된 경위를 캐물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보라 과장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원 직원이란 남성이 나에게 묻고 갔다는 사실을 김모 병원장에게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원재민 변호사 역시 유민 아빠의 고향인 정읍면 사무소에 김영호 씨 신상을 묻는 전화가 왔다라면서 이 남성의 신원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국정원과 연관 있는 인물인지 확인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실히 그 김영호 씨가 정권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현행 특검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수사권 기소권 부여의 위헌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경향신문이요. 오늘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서 만들고 바뀌는 것인데 특별법을 만드느냐의 문제는 결국 국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사건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예외를 두는 것은 법 논리상 바람직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면서도 자꾸 예외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사람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되 기소권은 주지 않는 식으로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 일단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모아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식의 여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엄살이다. 이런 이야기고 뭔가 이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 진상이 드러나면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면피 논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진단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3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오늘 한국일보 30면을 보면 이충재 칼럼 세월호 피로 가당치 않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세월호 피로를 말한다.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그만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라고도 한다. 유족이 벼슬이냐는 막말도 거침없이 퍼붓는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피로를 운운할 사안인가? 그것은 과거를 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는 힘들다고 외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정면으로 응시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할 국가적 과제다. 집권층과 국민들 머릿속에 깊게 각인될 때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끝없이 묻고 따져야 한다. 꼭 대형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높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한참 논란을 빚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도 이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가 법체계 위반이라는 것이 여당 주장이지만 세월호 문제는 사법체계 논쟁에 가둘 성질이 아니다. 전례도 있고 사법체계를 흔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 이 사건 자체에 기이하고 과거의 사례가 없는 특성을 강조한다면 그 이상이라도 해야 마땅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세월호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다가 검찰로 편법으로 복귀한 이중희 서울고검검사가 부산지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좌천일까요? 아닙니다. 영전입니다. 영전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1996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현직 검사 파견이 금지됐지만 그 뒤 정권들은 사표를 쓰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한 다음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을 써왔습니다. 특히 청와대 출신들은 요직으로 복귀하면서 검찰 길들이기에 방편이 됐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중희 전 비서관이 맡은 부산지검 2차장은 특수 또 공안 사건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권력 입맛에 맞는 사건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이거였습니다.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 그런데 대선 공약은 간대 없고 청와대에 근무하면 승진한다는 공식만 거듭 확인시켰습니다. 공식대로 영전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경향도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사학비리로 상지대학교를 떠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21년 만에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김문기 총장의 복귀
근거를 마련해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말이죠. 어제 또 사고를 쳤습니다. 102차 회의를 열었는데 경기대 임시이사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2004년 교수 채용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고 49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손종국 전 총장이 학교 정상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경기대 이사회는 옛 재단 추천 정이사 3명과 학교 구성원 추천 정이사 2명, 교육부 추천 정이사 1명, 교육부 임시이사 1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전환하면은 옛 재단 측 인사 4명이 이렇게 정이사가 되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옛 재단이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비리 재단이 복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7명 중에 4명을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요. 절반 이상이 되는 거죠. 경기대 내부에서는 옛 재단 측 인사의 복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한 교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고 발전기금을 유치했는데 비리재단이 복귀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비리재단 복귀는 사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슬금슬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아주 대놓고 컴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군요. 예. 조정이 아니라 조장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또 경향신문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학교 사고파는 곱비 풀린 사학. 예. 비리투성이면서 통제받지 않는 사학들이 이제는 통째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운영에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이득을 아예 한꺼번에 사고 파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공립사립학교는 관할청에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는데요. 하지만 설립자 가족들은 허술한 법망을 곧잘 빠져나갑니다. 매매 형식이 아닌 이사진 교체라는 변칙 절차로 슬그머니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법인 성수학원의 김모 행정실장, 설립자의 친아들입니다. 2006년부터 춘천 성수여고의 재무인사를 총괄하고 교사 채용과 학교 재산 거래에도 관여한 재단의 실력자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비리의 몸통이 됐던 거지요. 자신의 아들을 영어교사로 부정 채용했습니다. 1차 필기 시험 출제자인 교사에게 35개 문항의 영어 문제를 주고 그대로 출제하라고 지시했고 아들은 필기 시험에서 2등을 했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강원도 교육청 감사가 시작됐고요. 결국 그 문제 출제했던 교사를 불러가지고 입단속을 시키고 증거를 조작해버렸는데요. 그의 15차례에 걸쳐서 5,290만 원을 받고 행정실에 데리고 있던 기능 10급 직원을 체육교사로 채용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횡포를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어마어마한 그런 행태를 보였죠. 법률상 이 사람은 교원 채용에 지휘감독권이 없는데요. 하지만 학교와 재단 간부들은 줄곧 설립자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재가를 그동안 받아왔다고 하는데 끝내 감사와 검찰 수사의 꼬리가 밟혀서 지난해 12월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예. 이런 고삐 풀린 사학, 이런 식의 그 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감시 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거 너무나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예. 핵심은 아닌지만 영어 문제 다 줬는데 2등밖에 못했군요. 2등 했군요. 예, 보니까. 예. 자기가 준 문제를 갖고 풀었는데. 예. 한겨레 신면을 보겠습니다. 복지 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로 이민을 떠나는 30, 40대가 부쩍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복지 쇼핑을 목적으로 한 가난한 유럽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큰 북유럽도 요즘 고학력 전문직의 이민을 상대적으로 반기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불안한 한국, 더 이상 여기서는 희망을 갖기 어렵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지요. 한 분의 그 이민 결심 이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50살이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덴마크는 60살이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사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유럽 쪽은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80% 이상이라 오히려 일을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와이프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한국에서는 어렵잖아요. 아이 키우기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현황 통계를 보면 2013년 덴마크에 사는 재외동포는 2011년에 비해서 무려 83.6% 늘었습니다. 영주권 획득이나 자영업 등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일반 체류자 비율이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2012년 대선 당시에 복지국가 담론이 퍼질 때 롤 모델로 거론됐던 곳이 바로 북유럽 아니겠습니까? 예. 네. 행복지수가 높고 빈부격차가 크지 않는 나라라는 기대치를 갖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당시 그런 복지국가 담론을 이야기한 분 중에는 또 박근혜 후보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와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 말입니다. 의정부 여중의 9시 등교, 바로 어제 첫날이었는데 관련 기사가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에 이렇게 실렸는데 학생들 얼굴에서 여유, 웃음꽃이 피었다.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5면에 상세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는 박근혜 대통령. 주로 친, 이명박 격인 하나,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라는 주문이 나오는데 정병국 의원, 김태호 최고위원. 이런 신뢰를 회복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나서셔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청와대 정부 저는 더 고민하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저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 그 유족들은 이제 경찰, 검찰, 정부 믿지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되. 예. 그러니까 율사 출신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 그쪽에다가 수사권, 기소권 부여해도 괜찮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럼 거기에 수사권을 줘도 됩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유족들도 가슴이 한은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가서 매달리는 건 국회 입법권 침해요. 국회 건의 실추라는 목소리도. 주로 친, 박근혜계 목소리. 이완구 원내대표, 이정현 최고위원. 참 그것도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논리도 맞지 않고요. 이거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간섭을 하는 얘기입니까? 압력을 넣으라는 얘기입니까? 국회에서 할 일들을 전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이제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마에게 때를 쓰면서 골라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회가 좀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제 환갑이 넘는 국회답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다 결재를 받으려고 하고 그쪽에서 해결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국회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국회 권위를 인정했나? 얼마 전 거짓말이 들통나 무리를 빚은 정성근 씨를 끝끝내 장관시키겠다고 우긴 일을 따져보면 인사청문 요청을 했던 국무위원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2014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대로 한다면 정성근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국회에 재요청한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은 또 어떻고?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보자고 만난 사자회담 중에 느닷없이 나온 날치기 임명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며칠 전입니다. 야당과 국민 무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국회 무시입니다. 당장 지난 5월 결국 국회가 해야 할 특검법, 특별법 제정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별법과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당시 야당 민주당 대변인 박수현 의원의 논평 한 부분.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간입니다. 대통령에게 삼권 분립이란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는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